이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걷고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아마 이 장면이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가 나온 이 시점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하여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사퇴하셨지만 철수한 게 아니라 진격한 겁니다, 여러분.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뽑아주신다면 반드시 정권 교체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 바치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단일화의 득실과 관련해서 이견이 좀 있더군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그닥 도움이 안 됐을까요? 김영주 의원님. 글쎄요, 저는 이제 뭐 반반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도움이 된 측면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는 정책적 준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본인의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대전환에 있어서 힘을 모은다라는 그런 측면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명분을 자기의 발언에 대한 명분과 실제로 안철수라고 하는 과학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끌어안음으로 해서 보완이 되겠구나 하는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안심을 줬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반면에는 호남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 혹은 이재명, 윤석열 다 실어서 안철수를 찍어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을 줌으로써 훨씬 더 실제로 표에 있어서는 그 손해를 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요? 힘들게 이기게 되는 배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테랑 기자는 어떻습니까? 사실 수치로 하기는 참 어렵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예를 들면 진짜 지금 0.7% 포인트로 이겼는데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됐다면 이 0.7% 포인트를 못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지금 조금 전에 김영주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호남이 결집한 건 팩트입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광주는 늘 대선 때마다 80% 이상의 투표가 있었지만 실제 전남 전북은 2017년 대선 그리고 2012년 대선 때도 80%까지 투표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 광주, 전남, 전북이 모두 80% 이상 투표율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결집했다는 뜻인데 딱 바로 사전투표 전날 단일화가 이루어졌죠. 그거에 따라서 호남이 결집을 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단일화에 대한 뭐 그 역풍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 지지층도 분명히 결집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결집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사후 여론조사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어디로 가나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제 나온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이 득표 상황을 갖고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이 단일화가 실제 득표에 얼마나 도움이 돼서 당선에 뭐 얼마나 뭐 그러니까 가점을 줬느냐라는 걸 계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정치를 끌고 가는 그러니까 이슈를 끌고 가는 국정을 끌고 가는 힘 중에 하나가 결국은 단일화를 통해서 합당을 하고 합당을 통해서 지방선거를 뭐 압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이런 그 자체가 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국정 동력이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반드시 뭐 이번에 승리에 얼마나 요인이 됐냐 이것보다는 사실은 앞으로 국정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이 단일화 이슈를 합당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 갈등 없이 잡음 없이 끌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